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가 북극에서 패권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주말 보도에서 뉴욕타임스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2년 동안 지속된 특수군사작전 종료를 협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4개의 병합된 주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영토는 러시아의 군사적 통제하에 굳건히 놓여 있습니다. 푸틴은 지속적으로 협상할 기회를 열어두고 있으나 크레물린의 맥락에서 협상은 크림반도와 돈바스가 러시아 연방 영토로 완전히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미국과 유럽 관리들은 최근 모스크바가 어느 정도 승리했다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푸틴이 처음으로 모든 최전선 전투를 중단하는 휴전을 허용했다고 말하는 러시아 외교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푸틴이 1년 전 2022년 가을 휴전협정을 위한 감정단을 파견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에 만족하고 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치아 지역이 이미 러시아 영토로 지정되었고 이들 지역에 대한 확고한 군사적 장악력을 확보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푸틴이 크레물린궁 고위 관리들로부터 우크라이나 작전을 마무리하려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북극의 대륙붕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륙붕 영유권 주장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려는 워싱턴의 용납할 수 없는 시도 속에서 북극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러시아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그레고리 카리신이 일요일 스푸트니크에게 말했습니다. 화요일 미국 당국은 북극, 대서양, 베링해, 태평양, 마리아나 제도 및 멕시코만의 해안에서 200캐리 이상 떨어진 확장된 대륙붕 주장에 대한 업데이트된 좌표를 발표했습니다. 왼쪽 사진입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ECS 확장된 대륙붕은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캐나다, 바하마, 일본과는 겹칠 것이라고 합니다. 카리시는 북극 지역에서 미국의 해상 국경을 확장하려는 북극의 일방적인 국경 확장은 용납할 수 없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그랬듯이 이들 영토의 지질학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카리시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극 대륙붕 영유권 연장에 대한 주장은 러시아의 북극 LNG2 프로젝트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이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캘리포니아 면적의 약 2배인 약 100만 평방킬로미터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북극 지역이 북반구의 경제 및 지정학적 미래에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세계 강대국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북극은 탄화수소를 포함하여 개발되지 않은 수조 달러 상당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유럽과 아시아의 전통적인 무역 항로에 대한 주요 대안입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주요 해상 무역로가 될 것이라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나토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도 북극 민간 및 군사 인프라와 쇄빙선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통해서 운송되는 화물을 2024년까지 8천만 톤으로 늘리고 2035년까지 간선도로를 통해서 연간 최대 2억 7천만 톤까지 운송할 계획입니다. NSR 북극 항로의 경제적인 지정학적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모스크바는 왜 그토록 많은 정치적, 물질적 자본을 여기에 투자했습니까? 푸틴은 지난주 강요회의에서 북극 항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극 항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극해 항로는 동쪽의 오호츠크 해와 베링해에서 북극의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을 통과하여 서쪽의 바렌츠 해와 백해까지 이어지는 러시아의 야심찬 북극 해상 수송 동맥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바로 이 붉은색 선이 북극 해로입니다. 북극 항로는 약 5,600km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최단 항로이고 수에즈 운하를 통한 선적에 비해서 동중국해에서 북해까지 이동거리를 무려 9,000km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가동되면 북극 해로는 수에즈 운하나 희망봉을 통한 배송보다 각각 40에서 60% 빠른 19일 만에 아시아와 유럽 간 상품 배송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방부의 2021년 추정에 따르면 북극의 전 세계 미발견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3분의 1과 1조 달러 이상의 히토류 광물이 매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가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속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북극 항로에 대한 워싱턴의 열렬한 반대는 북극 항로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미 해군은 이 대동맥을 해상교통에 대한 불법적인 규제를 시작하려는 시도로 규정했고 미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남쪽 해역에서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북극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항행의 자유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위협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 해안경비대는 새로운 쇄빙선 취역을 2027년까지 연기했고 러시아의 로사톰 플로트는 6번째와 7번째 아크티카급 핵 쇄빙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운용 중인 다양한 클래스의 50개 이상의 쇄빙선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쇄빙선을 딱 2척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심해 항구 16개와 비행장 14개를 건설 또는 수리했고 북극 군사사령부를 창설했고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지역 방공 및 수색 및 구조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데 수십 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는 새로운 외교정책 개념을 채택했는데 북극 수송 동맥을 유럽과 아시아 간 수송을 위한 국제적 사용을 가능케 하는 경쟁력 있는 국가 수송 통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북해 항로 인프라 개발을 포함해서 북극에서 국제 활동에 관심이 있는 비북극 국가들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북극해 항로를 관리하는 로사톰은 북극해 항로를 통한 화물 수송이 2035년까지 연간 2억 7천만 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의 추운 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선박을 2030년까지 총 158개 더 건조할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북극에서 패권국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다가오는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총통화 M2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높은 이자율로 인해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미실현 손실을 떠안고 있고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 왼쪽 차트는 M2 공급 차트입니다. M2 총통화 공급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가운데 차트는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 차트입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맨 오른쪽 차트는 S&P 500 차트입니다. 페드 타이트네스, 연준이 긴축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반드시 이렇게 폭락합니다. 지금 현재 연준이 또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폭락이 예측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